따님이 유치원에서 가져온 애니시다가 이렇게 바닥을 보면 후두두두두 잎이 떨어졌어요. 가끔 이렇게 애니시다가 잎을 막 떨구는 일이 생기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가, 무엇이 문제이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가에 관한 영상을 오늘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애니시다 잎이 갑자기 후두두두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애니시다가 죽는 건 아닐까?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잎이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마시는 물이 없어서 잎이 떨어지는 경우. 마시는 물이 없는 이유는 뿌리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이제 따님이 유치원에서 분갈이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애니시다예요. 아이 손으로 분갈이를 하고 가져왔는데요. 분갈이 하는 방법도 사실 다 제각각인데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좀 혹독하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뿌리를 이렇게 일부러 자르지는 않았지만 분갈이 할 때 내가 좀 미숙해가지고 뿌리가 좀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분갈이 이후에 화분에 흙이 엄청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너무 많이 줬을 때 과습이 생겨가지고 멀쩡했던 뿌리들이 다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뿌리에 문제가 생겨서 물을 빨아들이는 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시는 물이 없기 때문에 잎이 죽어서 후두두두두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잎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요 가지 끝도 시들어지거나 아니면 까맣게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일단 뿌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물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을 너무 좀 물 주는 타이밍을 자꾸 놓쳐가지고 자꾸 흙이 말라 있었다거나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식물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물을 제때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좀 물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조금 지속이 되면 당장이 아니라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면 이 애니시다는 지금 가뭄인가? 지금 물이 귀한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뭄이면 내가 마시는 물은 없는데 이 잎으로 날려버리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충분히 내리는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잎을 날려버리는 기간인 이 잎들을 전부 다 떨궈버려요. 그래서 줄기와 뿌리에만 수분을 머금고 있는 채로 그 생존에 필요한 수분을 이 몸체 안에 꽉 붙들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린다거나 이렇게 흙이 충분히 촉촉해진다거나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이제 내가 다시 잎을 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기가 이제 비축해뒀던 그 양분으로 다시 새 잎을 내면서 그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 장애가 생겨서 물을 아예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뿌리가 정상이지만 뭔가 물 부족이 계속되어서 얘가 가뭄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긴축재정이 들어간 것인지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대응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뿌리가 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긴축재정에 들어가서 그런 건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평상시에는 당연히 구분이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오래도록 쭉 키우고 있었다면 그래서 화분에 물을 연거푸 계속 많이 줘서 가습이라고 확신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후자이겠죠. 근데 헷갈리는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분갈이를 했을 때예요. 분갈이를 했을 때 잎이 후두두두 떨어지면 1차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분갈이를 잘못해서 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몸살, 과습 때문이야 아니면 물 흡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관한 대응책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따님이 분갈이해온 식물이지만
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는 뿌리가 상해서 이렇게 잎이 후두두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가지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지는 잎들은 여기 밑에 줄기 밑에 있고요. 여기 줄기 맨 끝에는 새로 난 이 새 잎들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요. 뭐 이렇게 끝이 이렇게 처졌다거나 하는 일이 없이 하늘을 꼿꼿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모든 잎들이. 만약에 줄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가지 끝에 여린 싹부터 가장 먼저 징후가 나타났을 거예요. 뿌리 장애로 인한 뭐 가습이든 뭐든 그런 모든 증상들은 여린 싹, 그 다음에 뭐 꽃, 가지 줄기 맨 끝 이런 부분에서부터 제일 먼저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 맨 끝이 정상적이라면 뿌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제 잎을 떨구는 경우에는 잎이라는 것도 이제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맨 밑에 있는 잎들은 햇빛 보기도 어렵고 또 자기가 열심히 그동안 일을 해서 지금 일의 능률이 좀 떨어지는 노화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긴축재정일 때 내가 몇 개의 잎만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식물은 이 가지 끝에 있는 어린 싹을 최대한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잎들을 떨구는 상황이라면 오래된 밑에 있는 잎들이 주로 떨어지고요. 가지 끝의 새 잎들은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 끝을 보고 잎이 멀쩡한지 살아있는지 이걸 보면 얘가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잎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갈이를 했는데 왜 이렇게 식물이 애니시다가 갑자기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바로 요 화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전에 그 보로니아 피나타 분갈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오래 식물을 담아두고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선인장이나 아니면 다육이 같이 물을 안 줘도 잘 사는 그런 식물을 심으려는 게 아니라면 보통의 식물들 같은 경우는 토분을 쓸 때에는 큰 사이즈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니시다나 수국처럼 물을 정말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들은 큰 사이즈의 토분이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이 경우는 토분인데다가 사이즈가 작은 화분이어서 물을 계속 주는데도 여기 흙에 있는 물을 자꾸 이 토분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시다가 느끼기에는 이 흙이 내가 소비하는 양만큼의 물을 공급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했는데 이제 잎이 떨어진다면 내가 화분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까? 내가 주는 물 양이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대응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경우, 뿌리가 상해서 전체적으로 말라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 애니시다를 과습에 준하는 상태로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뿌리에 장애가 생겨서 물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흙에서 꺼내서 상한 뿌리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육안으로 뿌리를 보면 어떤 뿌리가 상한 뿌리이고 어떤 뿌리가 정상적인 뿌리인지 구분이 완전 막 100%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무난한가 하면, 뿌리 중에서도 가장 굵은 뿌리, 그런 뿌리를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주세요. 너무 많이 다 자를 필요는 없고 그냥 중간에 몇 개 정도만 확실히. 그렇게 한 다음에 물에다 담아두면 물 공급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애니시다 같은 경우는 줄기로 물꽂이가 안 되는 식물이에요. 물꽂이가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가지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에 꽂았을 때 뿌리가 안 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과습이 생겨가지고 회복을 시킬 때 뿌리에 있는 흙을 다 털어가지고 물에다 담아놓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회복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뿌리를 자른 다음에 대야에 담아둘 때 그 대야 사이에 자갈, 돌, 녹소토 이런 걸 좀 채워 놓으세요. 이렇게 녹소토로 채운 다음에
물을 부어주는 그런 형태의 수경 재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작년에 삽목을 하다가 삽목에 성공한 애니시다가 똑같은 증상이 생겨가지고 녹소토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물에다 담아놓는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뿌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잎이 떨어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물을 말리지 않고 계속 주셔야 됩니다. 과습으로 오인을 하고 물을 안 주게 되면 진짜 영영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여기 줄기 끝에 새 잎이 없더라도 가지가 아주 멀쩡하다면, 가지가 통통하고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물이 풍부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흙에 항상 적절하게 촉촉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식물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가뭄인 줄 알고 잎을 다 떨궜는데 물을 방금 줬어. 그러면 내가 이제 물 줬으니까 얘가 다시 새 잎을 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식물은 좀 신중해서 계속 이렇게 내 화분에 물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 가뭄 중에 소나기가 잠깐 내렸다가 가버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다고 덥석 막 새 잎을 내고 막 그러지는 않고 며칠 정도는 꾸준하게 화분에 물이 있어야 이제 가뭄이 끝났구나 이러면서 이제 새 잎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화분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분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화분에 흙 양이 많기 때문에 물을 계속 주다 보면 과습이랑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화분에 물이 한 60% 정도는 촉촉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토분에 옮겨 심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예 플라스틱 화분이나 도자기 화분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말한 이 증상이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우리 애니시다 잎이 노란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까 말한 경우랑 완전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삽목둥이 애니시다에 이렇게 노란 잎이 있죠. 이렇게 노란 잎이 있어요. 자, 요거는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지만 노랗게 변한 잎이에요. 요건 뭐냐면 화상을 입은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잎이 노래졌죠. 주로 이제 겨울에서 봄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많이 생기는데 겨울 동안에는 빛이 전달되는 에너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빛이 쬐는 시간과 상관없이 이 잎들이 좀 약한 빛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봄이 돼가지고 갑자기 높은 강도의 빛이 막 오래오래 노출되다 보면 이 잎이 빛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화상을 입는 일들이 생깁니다. 화상이랑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잎이 노랗게 변하는 거랑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면요. 모양이 좀 달라요. 제가 여기서 좀 띄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노란 게 이렇게 옮겨지고 여기 끝에는 이렇게 까만 게 보인다면 자, 여기 화상을 입은 건 면적이 꼭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되진 않고 이렇게 얼룩지듯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얼룩이 생겨요. 얼룩지면서 이렇게 노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빛에 노출된 면이 노랗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지면서 노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면 화상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 화상 때문에 그런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 좀 약하게 드는 곳에다가 옮겨두시면 돼요. 반그늘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잎이 노랗게 변하고 또 잎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다 다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시다 키우면서 마음고생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분갈이 직후에 이제 한 번 정도는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는데 이게 뿌리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이 없어서 그런 건지를 구분을 잘 하셔서 애니시다가 잘못되는 일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